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네오팩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춰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오팩트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인데요. 물론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번 개요 영상 때 말씀드린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팩트의 강점, 폭발 성장하는 시장, 실적과 차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010년 6월 3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AI와 사물인터넷 기반 뇌졸중과 이제 척수 손상 환자용 재활 의료기기, 그 다음에 재활 콘텐츠 같은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AI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신경계와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재활 훈련을 위한 재활 의료기기와 재활 콘텐츠 연구 개발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의료법인 커뮤니티 리헵 케어를 인수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CRC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클리닉을 확장하고 원격 의료 전용 제품으로 구성된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재활 의료기기 쪽에 이제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서비스 용역, 영업 수익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재활 의료기기 쪽을 이제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가동률을 살펴보건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막 가동률이 이제 뭐 34 이러는 데는 최대 생산 능력이 이제 13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상지 재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377대인데 지금 생산 실적이 318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좀 이제 나름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건 이제 기타 의료기기 26대 생산하는데 이제 9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률 관리를 해나가는 건데 이제 가동률을 보실 때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 60%에서 80%대에 있는 가동률이 세이프 구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높게 있거나 아래로 있으면은 이제 높게 돼 버리면은 기계의 어떤 수명이 빨리 이제 돼갖고 감가를 세게 맞아요. 감가상각비라고 아시죠? 그 자동차 맞는 것도 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라인, 설비 라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를 세게 맞게 되면은 이제 회계 같은 거 할 때 이제 유무형 자산 이런 거 할 때 이제 유형 자산으로 잡혀갖고 요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80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 너무 많이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84% 주력 상품이 84% 정도 되는 가동률을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수출도 굉장히 좀 잘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수 시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내수 시장에서는 아마 매출 잘 나는 게 좋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상당수 좀 뭐랄까 내수 시장에만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수출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면 좀 어려워져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가 후려치기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원가 후려치기 이런 거 이제 뭐 정부가 다 잡는다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차별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후려치는 것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 고소한다 쳐봐요. 네오팩트가 고소한다 쳐봐. 죄송합니다. 과징금 물게요 하고 다음 거래 끝이에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판매처가 넓어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 좀 어두운 국면이긴 한데 분명히 존재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네오팩트 홈 재활 사업 확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9%대나 이제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재무제표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쉽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이제 드리고는 싶네요. 일단 그러고 싶고 일단 이제 시장을 보기 앞서서 최근 이제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ICT 융합 서비스 경쟁력 강화했다 뭐 이제 이런 연구개발 실적도 있고 뭐 디자인 산업 기술 개발 로봇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뭐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쿠멘 리서치에서 발간한 신경재활기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커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밀리언이 이제 10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초, 1조 6천억인데 이제 5조 4천억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망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노인 인구 증가하고 신경질환 증가하고 기술 발전하고 외래 환자 특화된 치료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재활을 기기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서 흐름이 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와 재활기기의 어떤 콜라보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흐름이 좀 괜찮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CRC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이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 보자면 일단은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제 네오팩트가 현 시점에서는 뭐 이제 재무적으로 이렇게 막 바삭하게 막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1150원대에서 지지 반등 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다라는 말씀 저는 이제 드리고 싶고 이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마련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줘도 저는 감지덕지다. 그래 뭐 여기 가격 조정 받으면서 밑으로 꽂아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그려주는 게 어디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달리 이제 볼 것도 없고 이 정도만 해주면서 상황 계속 좋아지면 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네.